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출근이 아닌 학원으로 가볼게요. 출근길 전쟁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업이 마쳤습니다. 지금이 몇 시냐면 3시 26분이에요. 저희 맨날 3시 반에 수업 마치고 7시에 저녁 수업이 있는데 카페 가거나 여타 저타 시간을 때우고 있거든요. 오늘은 지산점에 카메라를 빌렸던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갖다 주고 거기서 시간을 좀 때워볼까 합니다. 지산점에 왔습니다. 저희 본사예요. 지금 제가 퇴사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진이만. 안녕하십니까. 너무 자주 오는 저희 촬영. 저 그만 올까요? 그만 올까요? 그만 올까요? 네? 네? 그만 올까요? 살았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네가 아까처럼 질문하면 우리는 여기서 있는 사람 네가 많이 먹으러 들어오네?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그대로 간다니까. 이게 니를 어떻게 하면 밀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선을 못 넘어오게 네가 네 영역에 대한 이익을 7시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피곤해. 너무 피곤해. 관련해? 무기야. 너무 오랜 시간을 집에 없어서 우리 강아지 모리는 동생 집에 요양 보냈습니다. 화이팅! 7시예요. 안전무장을 했어요, 여러분. 아니, 출근할 때는 10시에 한 번 나왔거든요? 지금 8시인데 일할 때보다 많이 빡세요. 아침이라 햇빛이 엄청 들어. 눈이 너무 부셔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드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일하면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왜 이렇게 많이 맞추러 오나 했는데 진짜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컴퓨터를 너무 오래 보니까 눈이 진짜 눈알이 빠질 것 같습니다. 보호 안경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활용 센터에 갈 건데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 자재들을, 가구들 좀 저렴하게 구매해 보러 가겠습니다. 6시 43분. 영하 8도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사님이 브랜드 화보 촬영이 있는 날인데 좀 도와달라 하셔가지고 오전에 학원 수업을 갔다가 오후에는 화보 촬영하는 곳에 참석할 예정이에요. 브랜드 화보 촬영을 저도 처음 가보는 거라서 내심 기대가 됩니다. 지금 촬영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교동 주차하기 너무 힘드네요. 여기가 경성 촬영 장소입니다. 약간 옛날 빈티지 느낌. 식사하셨어요? 아니, 올라가. 바로 먹어. 맛있네. 저 오자마자 그냥 밥부터 먹어도 되나? 스시라서 또 스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이동했습니다. 저희 대표님. 그렇구나.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이왕 그러면 조금 그래도 원래 이건 열을 가해야 되거든요. 지산점에서 오일워스 뒷풀이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촬영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뒷풀이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짱! 맛있겠다.
여러분, 제니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는 회사 오피스에 가지 않고 홈 오피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좀 에너지를 축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집에서 한 주 동안 일을 했고요. 확실히 집에서 일을 하니까 좀 에너지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되게 편하게 일을 하는 면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미국 대기업 1년차가 말하는 회사 생활 이런 게 조금 힘들었다입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힘들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 나눠보면서 내가 미국 취업을 꿈꾼다면 저런 점은 조금 고민을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이번 주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래요.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크게 4가지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미국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거 첫 번째, 상사와의 관계. 아마 이거는 세계 공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왜냐면 제가 이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 뉴욕 회사에서 조금 오래 일했던 친구들한테도 다 자문을 구했었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뭐 한국도 그렇고 뉴욕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도 다 이런 고민은 첫 번째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힘들었는지 얘기를 해보자면 뭐 한국이랑은 약간 다른 점은 미국 사람들 미국 회사에 다닐 때 이직률이 조금 높아요. 저는 제가 입사 1년 차지만 저희 직속 매니저는 6분이 바뀌셨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도 되게 좀 이례적인 일이래요.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이례적으로 제 매니저님이 단기간에 많이 바뀐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가 합병을 준비하고 있었고 뭐 코로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직하시는 분도 많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뭐 이래저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동안 매니저를 6번이 바뀌었어요. 저희 직속 상사분이 6번이 바뀐 거죠.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같은 회사에 다니니까 이제 매니징 스타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떤 회사들은 조직도를 잘 갖춘 회사들은 매니징 스타일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는 매니저 교육을 좀 일괄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매니저님의 매니징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다고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회사의 매니징 스타일은 이렇게 일괄적이구나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6분이 바뀌면서 매니저님과 일을 할 때는 이 매니저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거를 조금 늦게 알았어요. 회사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매니저님들의 스타일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니저님이 바뀔 때마다 그 매니저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 스타일은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쵸? 저분은 어떤 분이구나.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제가 많이 경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스타일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00%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경험하고 이 사람의 뭐 표정을 보거나 몸짓을 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보이스로만 일을 할 때도 많기 때문에 도저히 파악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도 매니저님이 정말 많이 바뀔 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만의 조금 돌파 방법은 매니저님이 들어왔을 때 질문을 상세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으로 너의 매니징 스타일이 어때? 그 다음에 나한테 보고를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게 편해? 그리고 하루에 보고는 몇 번을 받는 게 편해? 내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보고를 어느 정도 디테일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질문을 처음에 매니저님이 바뀌고 나서 되게 상세하게 질문을 해요. 그러고 나면 그나마 이 사람의 성향이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매니저님의 매니징 스타일을 조금 단시간에 알아챌 수 있었고 지금은 조금 합을 잘 맞춰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회사에서 이렇게 매니저님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게 조금 너무 혼란스럽고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이 좀 제일 어려웠어요. 미국 회사 다니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던 두 번째. 일이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분석 분야는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디어가 뭐 기발하다, 번짝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A라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한다라는 게 직업적인 특성이어가지고 예를 들어 데이터를 끌어모았을 때 A라는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날에 그 A라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제 임무가 완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를 해결하지 못하고 A의 결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좀 헤매면 제가 이제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A라는 결함이 생겼을 때 어디를 도대체 손봐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막 찝어 본 다음에 여기서 결함이 났구나,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니까 좀 연차수가 쌓이신 분들보다 일을 주어졌을 때 해결해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뭐 제치고서라도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그런 모르는 프로젝트가 맡겨지기도 해요. 좀 공포스러워요. 그럴 때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또 코드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단순히 A 플러스 B는 C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문제보다는 코드가 만약에 1000줄 있으면 이 코드 자체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결함이 났다 그러면 이 1000줄의 그 유기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고쳐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면체로 쌓여진 그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느낌 아시죠?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진짜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근본적으로 일 자체가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일들이 매일매일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해결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다음 문제 어떤 걸 풀고 있는데 어디서 막혔는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 상사와의 미팅을 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배우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쪽에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 1년차까지는 일 자체에 대해서 일을 배우고 따라가고 스피드업하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세 번째, 협업이 참 어렵다입니다. 저는 좀 회사 와서 좀 놀란 게, 물론 대학교 때도 뭐 팀 과제하면 데드라인까지 안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거는 뭐 하는데, 회사를 와서도 협업을 하는데 데드라인을 안 지키고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미디어 팀이랑 일을 하는데 미디어 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10일까지 받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10일까지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10일까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0일까지 안 주는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퇴사이라는 제가 그 채널을 되게 즐겨보는데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퇴사이라고 회사 생활 잘하는 법 이런 걸 올리시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그 유튜버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회사 생활에서 데드라인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지키도록 쪼아야 한다. 그거를 제가 회사 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 알게 된 거죠. 전 처음에는 왜 자기 할 일을 잘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각자의 사정이 다 있는 거고 그때 엄청 바쁜 일이 있어서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협업이 좀 참 어려운 거구나를 느끼는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저만의 노하우가 약간 생겼죠. 예를 들어 다른 팀에서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데드라인까지 안 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딱 일을 하다 보면 꼭 늦는 사람은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팀 단톡방 같은 데에다가 리마인더 메시지를 메일로도 보내고 팀챗으로도 보내요. 그래서 그분들이 데드라인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이게 함으로써 약간 무언의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협업의 데드라인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연차수가 쌓이면 노하우가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는 내년에는 내가 이런 거를 좀 잘 캐치하고 협업하는 사람들과의 이런 소통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배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차에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좀 느꼈던 이 부분 진짜 어렵다 하는 거. 네 번째, 회사 생활에서 하는 스몰 토크가 너무 어렵다입니다. 스몰 토크라는 거는 뭐 근황 얘기라던가 요즘에 미국에서 이런 게 유행이라더라, 이런 문제들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요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스몰 토크를 할 때 약간 껴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에서 살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조크라던가 거의 스몰 토크의 한 반인 것 같아요. 미국의 역사를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그런 문화를 공유했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 스몰 토크를 할 때마다 끼어들 수가 없고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뭔가 공감대가 없고 말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까지 어려운 단계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팀 미팅에서는 좀 대화에 잘 껴들지 못하지만 이제 파티 같은 데 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1대1로 말을 할 때는 그럴 때는 좀 대화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파티나 이런 거 할 때 잘 가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뭔가 소통이 되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 스몰 토크는 아직도 어렵다. 그래서 스몰 토크를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좀 껴들기 위해서는 미국 뉴스를 좀 잘 챙겨봐요. 뭐 최근에는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플로리다에 사는 직장 동료들 만났을 때 한마디라도 괜찮냐, 거기 상황은 어떠냐라고 좀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뉴스를 좀 굉장히 잘 챙겨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예전에 자기개발한다고 신문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영상 제가 태그 걸어둘 테니까 영어 신문 읽는 방법을 설명해놔서 여기 태그로 들어가셔서 한번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이 점은 좀 어렵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을 못한 문제를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서른. 나는 꽤 오랜 시간을 바닷속에 머물렀다. 그러다 물 밖으로 나오고 싶어 다양한 방식으로 허우적거렸다. 그중 하나가 명상이었다. 명상센터에 들어가 오직 명상만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고요한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온전히 혼자가 되기도 하였다가 내 사람들과 함께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나를 향한 여행은 계속되었다. 진안, 평창, 영월, 충주, 제주, 하동, 그리고 그 끝엔 함안이 있었다. 그때 그래서 영월에 오빠랑 여루랑 만섭이었던 게 난 너무 좋은 거야 그때. 거기 진짜 너무 좋았어. 사실 이제 혼자 있을 때도 좋기는 했는데 이제 술래가족들 왔을 때가 사실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아궁이 같이 불 때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내가 소금빵 처음 먹은 게 오빠랑 먹었지? 아마 그치? 그럴 거야. 그때 약간 평양냉면 먹었을 때 그 느낌으로다가 처음 먹었을 때 이거라고? 이랬는데 진짜 계속 생각나 소금빵이. 빠져들었어 소금빵. 매력적이야. 소금빵 같은 사람이 돼야겠어. 그래서 우리 또 어디 갑니까? 나 일단 데려가고 싶었던 데가 그 악양 북방길이라고 양귀비꽃밭 있는 데 있거든? 거기가 5월이 딱 예쁘대. 5월이래요. I wanna be happy, happy, happy. Day and night, wanna be alright, happy. I wanna be lovely, lovely, lovely. Bold and bright, wanna find my light, lovely. Hold my hand and tell me everything is good. Strike up the band and let's wake up the neighborhood. They'll never get us, they'll never catch us. No, no, no. I wanna 무슨 맛이야? 아까 우리 만든 거 먹자. 수박 식빵. 수박 식빵. 나 바로 뭐라고요? 식빵. 여기 이름이 뭐라 그랬지? 여기가 강남 생태공원. 진짜 예쁘잖아. 진짜. 아니 이렇게 청보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 처음 봤어. 예쁘구만. 날씨 흰다고 했는데 날씨 좋아서 다행이다. 날씨도 좋고. 먹
맛있대. 여기? 먹지? 산낙지찜이랑 산낙지 전골이랑 전골 아니면 찜? 찜. 산낙지찜 소짜. 콜. 사장님, 저희 산낙지찜 소짜 하나 주세요. 그 밥은 따로 시켜야 되나요? 공깃밥 오빠 뭐 할까요? 공깃밥 2개 주세요. 우와. 우와, 너무 맛있어. 떨려가. 떨려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밥을 2개 드릴까요? 네. 원래 이렇게 커? 이거? 감사합니다. 먹고 싶쥬. 하지만 못 먹쥬. 나는 먹쥬. 진짜 신기해. 그냥 낙지찜이랑 산낙지찜의 차이가 이거구나. 진짜 신기해. 먹어 맛있어. 그리고 오늘은 함안에서 1년에 단 하루 낙화놀이 축제가 펼쳐지는 날이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왔고 낙화봉 제작 기간만 꼬박 3개월이 걸린다는 아주 한국적인 불꽃놀이. 아까운 청춘을 다듬는다. 서양에 불꽃놀이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이 낙하놀이가 있는 건데. 아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예쁘고.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오고 싶긴 한데 내년에 올 때는 안경을 끼고 올 거야. 눈이 너무 아파. I didn't know what my heart was in for till you stepped into the room. And I didn't show, but I wanted to know everything I could about you. See, I was told the dreams were made to be believed in, so I put every single dream in you. But you set the bar so high above the sky, and you nailed it to the floor. 'Cause for 잿더미가 됐어.
오, 좋다. 소리 진짜 좋지. 아, 날씨도 너무 좋고. 하만 좋네. 그치. 근데 나는 이제 떠나도 좋고 떠나지 않아도 좋은 것 같아. 그냥 나는 이제 다 좋은 것 같아. You came to me like a bird to the breeze, and we floated together for a while. But you had to go. Now I carry the load, took off with the wind and my smile. See, I was told the dreams were made to be believed in, so I put every single dream in you.